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국내 뷰티 기업들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가운데 화장품, 뷰티 제품에 대한 지금 규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고요.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뷰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주 내내 조금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경과를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7일이었죠. 이달 7일에 일본의 총리가 대만이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대만에 대한 개입과 관련된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굉장한 불쾌감을 표했고요. 강력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여론이 조금 형성이 됐는데 일본에 규제를 가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14일에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해야 된다는 그 권고 발표를 했고요. 여행사들과 항공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에 대한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 그리고 항공사들도 항공권을 무료로 취소하는 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홍콩 언론에서는 일본의 항공권의 50만 장 취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일부 현에서는 이 11월 이달에만 취소하는 투숙객이 1,000명이 넘는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에 18일에는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대한 두 편이 상영이 연기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일본의 보이그룹에 대한 공연 취소 소식까지도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드 사태 때 중국이 했던 행동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9일에는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다라는 발표까지 하면서 점점 더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중국 정부가 일본 화장품 수입 제한을 검토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또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의 최근 소비 규제 흐름을 보게 된다면 여행 제한에서 시작해서 문화 콘텐츠, 수산물 그리고 화장품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으로 지금 좀 신빙성이 엇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일 때 패턴을 보게 되면 여론이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라던가 압박 카드를 꺼내드는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현재 뷰티 쪽에서도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이러한 압박이 국내엔 당연히 좀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뷰티를 넘어서서 패션 관련된 기업들까지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일본 화장품 공백의 최대 수혜가 우리나라일까요? 중국의 화장품 수입 국가별의 비중 그래프인데요. 21년부터 25년까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프랑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일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지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 조금 줄어드는 감소 추세가 확인이 됐었는데, 만약에 일본에 대한 수입을 중지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일본 제품의 특징은 가격대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다양한 부분에서의 화장품을 잘 만들기도 합니다. 스킨케어, 선케어, 헤어는 물론이고요. 클렌징 쪽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죠. 특히나 중국의 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스킨케어 루틴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나라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가격대가 다양하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포지셔닝이 커버가 가능한 것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통점이고요. 브랜드의 인지도 자체도 일본 겪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제품군이다라는 거에 엮여서 함께 좀 바라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특히나 OEM이나 ODM 생산 네트워크가 우리나라 중심이라는 점도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수입 순위도 비슷하고요. 포지션도 비슷하고 카테고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안 좋은 여론이 일본 제품에 형성되게 된다면 그 대체품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 브랜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가격군별로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한 대체재 구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중고가나 그리고 프리미엄 쪽을 보게 된다면 설화수나 후헤라가 있고요. 그리고 중저가, 그리고 대중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니스프리나 미샤 같은 브랜드가 있을 듯합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그거와 유사한 제품들이 우리나라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매출 비중을 보게 된다면 LG 생활건강이 아직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색조 화장품, 달바, 에블시엔시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중국의 Z세대에서 일본 스킨케어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플랫폼에서 K-뷰티 역시나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의 지금 많은 홍보와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는 K-뷰티이고요. 도우인에서 굉장히 강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SNS 바이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강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강점을 또 보자면 공급망과 생산 능력이 지금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요. 세계 최대의 ODM 역량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 볼 만합니다. 특히나 샘플이나 신제품의 사이클이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 3배가량 우리나라가 현재 빠른 상황이고 로컬 브랜드의 주문도 우리나라 ODM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 중국에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ODM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화장품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죠. 기본 선케어를 잘하는 데가 있고 스킨케어를 잘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러한 각각의 제품도 좋지만 이것을 대신 만들어주는 OEM이나 ODM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ODM사들의 중국 매출을 보게 된다면 코스맥스가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콜마가 6%, 코스메카 코리아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ODM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중국인들이 지금 자국 제품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2021년도 그리고 빨간색이 2025년도고요. 가장 옆쪽에 있는 이게 중국 제품, 국산 제품을 선호하느냐에 대한 이 선호도의 조사였습니다. 21년도에는 12%에 불과했던 게 25년 올해는 무려 43%까지 증가했고요. 그렇다면 해외 제품을 선호하느냐에 대해서는 21년도가 78%였는데 4년 만에 지금 37%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로컬 브랜드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저도 다른 여러 가지 쇼츠 같은 걸 보게 됐을 때 중국 화장품에 대한 바이럴이 굉장히 많이 된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 자국민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브랜드를 생산해주는 ODM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본 기업들이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공장에 대한 당연히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생산 기지에 대한 이동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ODM 구조 자체가 오더를 하나 받았을 때 그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실적에 대한 그 레버리지가 있는 그러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업체 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을 때 그게 실적의 가시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ODM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으로 가게 된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증권가에서 보는 최대 수혜주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코스맥스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최선호주로 뽑기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도 매력적입니다. 지금 선행 PER이 역사적인 하단 부분에 있고 업황이 개선됐을 때 굉장히 큰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일본 브랜드의 생산 이전 그리고 로컬 브랜드의 성장 이걸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ODM 기업이다라고 코스맥스를 선택을 했고요. 개별 기업 가운데서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비중이 컸었는데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여기서 좀 손해가 나는 걸 메꾸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유통비를 지속적으로 좀 감축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만약에 판로가 또다시 좀 넓어지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소폭의 이익이 개선되더라도 이익률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일본 브랜드의 대체 수요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채널의 성장까지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화장품과 관련된 이런 압박 수위가 전 소비재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단기 모멘텀은 강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정책화가 될지는 조금은 시선을 띄워서 봐야 되긴 합니다. 다만 중국 시장의 판로가 다시 확보가 됐을 때 화장품 기업들의 리레이팅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